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휴일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네. 이런 계정을 하셔가지고 편의점주에 비할 바가 못 아니, 됩니다.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예. 앞에 계정 일찍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예. 예, 계정을 일찍 했는데도 네. 동접이 시간이어서 그런가 열심히 아이고. 보겠습니다. 기침이 다 나네. 너무 연이어 방송에서 물 한 잔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물 한 잔 마시고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용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예. 아니 그리고 요즘 이렇게 네. 정치 유튜브가 다시 화랑기에 오르다 맞아요. 보니까 정말로 휴업일 없이 빨간 날에도 다 같이 문 열어서 동시 네. 출혈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쉬는 날인지 깜빡하고 네. 있었어요. 예. 나와 보고 알았습니다. 네. 거리가 아. 한산하고 예. 여기 국회 앞에 이제 마라톤 대회가 있나 보죠. 아침에 오늘, 때로 예. 이제 뛰시는 분들 네. 봤거든요. 요새 가을이어서 그런지 여의도에 마라톤이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개천절 날에도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예, 평일만큼 막혔습니다. 자, 국정감사가 지금 오늘은 없는데 네. 예, 어제 쉬는 날이라서. 예, 쉬는 날이라서 이틀간 진행된 국정감사 굉장히 네. 뜨거워요. 김건희 국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말 그대로 김건희 국감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그 방불케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국감 첫날에 있었던 행안위 국감이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왜냐면은 21g이라는 대통령실의 관저공사를 주도했던 업체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21g 업체 대표가 지금 숨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야당 의원들이 심지어는 업체 앞까지 가가지고 동행명령장 발부받아 갔는데도 없어가지고 못 데려오는 총국이 벌어졌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많이 자아냈던 것 같고 또 하나 같은 날 열렸던 그 국감에서 관저 관련된 증축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중에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준공검사가 조서가 없지 않냐, 종합준공조서 도면도 없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가 꼼꼼하게 준공검사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대통령실에서 12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서 그걸 믿고 서명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가지고는 네. 뭔가 좀 이 책임 소재를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런 대통령실이 얘기로도 한 거야, 보였어요. 이런 거네요. 근데 예. 이상민 장관의 위상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겠지만 이례적인 답변을 느껴졌고 그럼 21g을 누가 추천했니 물었는데 그것도 비서실에서 추천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의 공을 대통령실로 넘겨주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그리고 행안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네. 이거 그 결제 서류에 전부 다 뭡니까 대통령실과 병기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나 혼자 안 되니까 당신 연대보증서 해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같이 이걸 공동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국감에도 그래서 안 나오겠다 네. 공무원들이 이제 이런 건데 왜 우리가 책임지냐? 대통령실이 주도한 건데 이제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뭐 이게 약간의 기류 변화들이 읽히는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기소하느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친한계가 행동을 하니 많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기류점에 서 있다라고 보이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무조건 감싸진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미묘해서 어디까지 파장이 있을지는 좀 주목이 되긴 하는데 여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채택된 증인만 69명이고 17개 상임위 중에서 10곳에서 다룬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또 언론사들의 화력을 아직 국감이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다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요새 예. 기자들의 진짜 불꽃 취재로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예. 게다가 또 처음에 레거시 미디어 바깥에 있는 매체들이 굉장히 예. 초반에는 예컨대 이제 대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작은 유튜브 언론들이 이제 치고 나가면서 뉴스토마토, 서울의 소리 네. 이런 매체가 리드를 하고 레거시가 안 따라온다 했는데 이제는 종편까지 맞아요. 예, 네. 종편까지 참여를 하고 동아일보가 엄청나게 세게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칼럼으로는 뭐 조선중앙도 아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보통은 언론 인터뷰를 안 하고 국회 증언장에서 말하겠다라는 게 보통의 생리인데 맞아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는 다 하면서 네. 국감장에는 불출석했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굉장히 말씀드리지 기형적인 형태의 않았습니까? 네. 장윤선 기자님도 지금 발군의 단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조족 지열입니다. 예, 지금 뭐 창원에 기자들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네. 9월 초부터 네. 했었는데
아 진짜 지금은 막 물밀듯이 창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향 네. 시사인. 예. 아마도 모든 언론이 가는 것 같고 예. 어제 주진우 라이브 보니까 심지어는 싸우더라고요. 주진우 기자 혼자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옆에 다른 기자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같이 밥도 먹고 예.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예. 자, 탄핵하야 뭐 이런 발언까지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반응이 진짜 너무 비견된다라는 지점에서 그런데 뭐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더라도 저는 또 하나 이제 국감에서 짚고 싶은 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슈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이 폭로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이틀 동안에선 가장 눈에 띄는 이제 국정감사에서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라면 3급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 29회의 망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외교부의 정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는 점에서는 정말 많이 망가졌고 이 무능을 어떤 식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여당에서는 3급 비밀 문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정감사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지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사실 이것만 보면 어떤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외교부의 잘못된 보고의 피해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 무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묻고 따져야지 지금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폭로할 결심. 네? 공무원들도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추락을 하고 그리고 도처에서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명태균 문제 그리고 이제 김대남 문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터져 나오면서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공무원들이 야당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25일까지 이어질 국감의 향연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폭로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무래도 들어요. 이제 김준영 의원의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시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외교부 차원에서도 예. 외부 기관의 협업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료 유출 경위를 따져본다고 하고 있고 네. 과거에 이제 대통령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폭로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직원 조회를 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입단속을 하지 않으면 이 3주간의 국감 기간을 버틸 수 없다라는 굉장한 위기의식이 지금 여권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잘 안 됐다고 한다. 외교부에서는 실제로 이게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1차 네.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2차 투표에서는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다. 네, 이제 이것만 보면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하는 예. 장밋빛 전망이 들어 있었기 예. 때문에 예, 물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면 외교부의 보고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지점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외교부도 굉장히 고가가세하는 판단을 했다거나 혹은 정말 무능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은 29표였는데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걸 일주일 전에 지금 주재 공간에 보낸 문서이거든요. 네.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 정도의 정세 판단을 가지고 정부 운영을 하고 있으니 지금과 같은 뭐 경우에 국가 따라서는 문제, 경제 뭐 이슈, 예, 외교 다 안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후 이거 어떻게 관계가 해야 바뀌어도 돼요? 한참 바뀐 것이 네. 이런 보고서가 드러나면 결국 정부에서는 엑스포 유치에 얼마나 전 국민이 사활을 걸었습니까? 그때 부산 시민들 울고 아,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네. 그리고 네. 물적 자원도 투입하고 인적 자원도 하고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도 다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결과가 나왔으면 반성적으로라도 당시에 어떤 보호가 있었고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 정세 판단이 잘못됐고 그런 사람들을 문책해도 모자른데 완전히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문서 자체의 그런 존재 여부 그리고 말 그대로 진위 여부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유출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느냐 이런 논쟁으로 흐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엉뚱한 진행 방향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